70세 40년을 일만 하다 퇴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텅 빈 하루, 의미 없는 시간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때 발견한 낡은 메모지 한 장. 우리 둘이 꼭 가보고 싶은 곳. 45년 전 젊은 부부가 함께 적었던 꿈의 목록. 한 곳도 가보지 못한 채 잊혀진 약속들.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70의 나이에 시작된 생애 첫 여행. 캠핑카 한 대, 그리고 서로의 손. 이것이 박철수, 김영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갑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낡은 건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12층 베란다에서 박철수는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분주한 아침 풍경. 하지만 철수에게는 더 이상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아내 김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식탁은 늘 이랬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영희도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있을 거야. 어제도 그저께도 집에만 있었잖아요. 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정년퇴직을 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40년간 다니던 중견기업을 70세에 떠났습니다. 퇴직하던 날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퇴직금 통장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2천만 원. 40년 동안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아침을 먹고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배경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 다녀올게요. 그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지도 않은 아파트가 갑자기 텅 비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하루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철수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경영, 회계, 마케팅. 이제는 필요 없는 책들. 철수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철수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문득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의 아들, 6살 준호.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들은 바쁠 겁니다. 회사 다니느라, 아이 키우느라. 철수도 그랬으니까요.
바빠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채소와 생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영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 후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메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시장에서 김 씨 만났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래.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는데 요즘 등산 다닌대요. 매일 아침 북한산 간다더라고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릎도 좋지 않았고 혼자 산에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우리도 뭐 취미 생활 같은 거 해볼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미라. 나이 70에 무슨 취미를 새로 시작해.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게 뭐가 나빠. 편하기라도 하지.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영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철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회사는 없습니다. 출근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텅 빈 시간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게 편했습니다. 저녁 6시 영희가 깨웠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철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두부조림. 매일 비슷한 메뉴가 반복됐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철수는 문득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아내, 주름진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아니, 자신도 늙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요즘 계속 생각했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 철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는 집들. 철수는 문득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뭘 하며 살지.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 영희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골라내는 중이었습니다. 옷장 윗칸을 뒤지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영희는 상자를 내려 바닥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철수는 26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영희는 24.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젊었네. 영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45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신혼집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된 좁은 공간.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사진 속 영희는 밥상을 차리고 있고 철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가난했지. 영희는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수는 회사에 다녔고 영희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기던 영희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바닷가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지. 당시 철수는 회사에서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말 이틀만 시간을 내서 인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는커녕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영희는 아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앨범 뒤쪽을 넘기던 영희는 사진 사이에 끼워진 낡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철수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꼭 가보고 싶은 곳. 그 아래 장소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악산 단풍 구경, 부산 해운대 바다, 전주 한옥마을, 순천만 갈대밭, 제주도 한라산. 영희는 메모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메모를 쓴 게 언제였을까요? 결혼 초기였을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꾸던 시절. 하지만 이 목록의 장소들은 단 한 곳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한 곳도 못 갔을까?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키우느라. 핑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뉴스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영희는 메모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거 봐요. 영희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안경을 쓰고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쓴 거였구나. 기억나요? 어렴풋이. 신혼 때 쓴 것 같은데. 철수는 메모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설악산, 부산, 전주, 순천, 제주도. 젊은 시절 꿈꾸던 장소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곳도 못 갔네. 그러게요. 그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나 봐. 영희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함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었죠? 응. 회사에서 휴가를 안 줘서 인천까지 갔다 온 게 전부였어요. 철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에게 신혼여행 한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이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좀 더 잘해줄걸.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다 지난 일인데.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은 걸 함께 하지 못한 게 여행도 가고 추억도 쌓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메모지를 접어 영희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관해요. 왜? 혹시 모르잖아요. 언젠가 갈 수도 있고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을, 무릎도 안 좋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요. 영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위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둘이 꼭 가보고 싶은 곳.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철수는 28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았을 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때부터 철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들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3년 후 딸 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늘어날수록 철수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여행은 사치였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면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네, 이번 주말에 온대요. 준호 데리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를 보는 건 기뻤지만 아들과는 어색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함께 보낸 시간이 적어서였습니다. 지영이는? 바쁘대요. 다음에 온다고. 딸 지영은 직장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영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철수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설악산, 부산, 전주, 순천, 제주도. 이제는 갈 수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습니다. 영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우리 진짜 한 곳도 못 가는 건가? 영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의 얼굴을 보니 진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아쉬워서. 영희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가고 싶어요? 응.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해? 나 무릎 수술했고 당신 허리도 안 좋잖아. 그래도 걷지는 못해요. 걷는다고 여행을 할 수 있나?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여행 갈 수 있을지. 영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돈도 들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도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메모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장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갈 수 없는 건가? 월요일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이제 떠나요. 꿈속에서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설악산 단풍길을 걷고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선명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철수는 서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캠핑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캠핑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철수는 중고 캠핑카 판매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작은 것도 1,000만 원이 넘었고 큰 것은 3,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직금을 써야 하나. 서랍 속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2,000만 원. 노후 자금으로 아껴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노후가 언제까지일까요? 70세인 지금도 노후입니다. 80까지 산다면 10년, 90까지라면 20년. 그 시간을 뭐 하며 보낼 건데? 철수는 캠핑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침대가 있고 작은 부엌이 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집이었습니다. 이걸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면. 점심때가 되어 영희가 불렀습니다. 철수는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캠핑카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철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캠핑카 사서 전국 일주 해볼까?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캠핑카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요? 중고로 사면 1,500만 원 정도면 돼.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0만 원요? 그 돈이면 노후 자금으로 아껴야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영희야,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 요즘 매일 생각해.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죽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건가? 그래도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건강도 안 좋은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더 가야지. 더 늙으면 못 가잖아.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는 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당신 운전도 오래 안 했잖아요. 연습하면 돼. 나 젊었을 때 운전 잘했어. 그게 몇 년 전인데요. 지금은 70이에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우리한테 기회가 또 올 것 같아?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했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바로 결정하지 말고. 알았어. 점심을 먹고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캠핑카 여행. 젊었을 때도 못한 일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떨렸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철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캠핑카 여행 후기를 검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로 여행한 경험을 올려놨습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철수 또래의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한 블로그에 들어갔습니다. 70대 부부가 쓴 여행기였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 세운 캠핑카, 갈대밭을 걷는 모습. 철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뭘 하며 살까 고민하다가 캠핑카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몰랐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글은 계속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국을 돌았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간 곳들을 다 갔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프린터로 그 글을 출력했습니다. 영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녁 때 영희에게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영희는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영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글을 다 읽은 영희는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분들이네요. 그렇지? 나도 읽고 깜짝 놀랐어. 그래도 영희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분들도 했잖아.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알아나 봐요. 정말?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해요.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민수가 온다고 했으니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손자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준호 왔구나. 철수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6살 준호는 웃으며 철수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영희도 나와서 손자를 반겼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준호 보고 싶었지. 민수는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심심하시겠어요. 좀 그렇긴 해.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퇴직 후 많이 무기력해진 것 같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준호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때 철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아버지? 영희도 함께 앉았습니다. 철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캠핑카 사서 전국 일주 하려고. 민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캠핑카요? 응, 퇴직금으로 중고 하나 사려고. 민수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 돈으로 노후 대비하셔야죠. 노후가 지금이야.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그래도 캠핑카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무리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70이에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건강 때문에 더 가야지. 더 늙으면 못 가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사고는 집에 있어도 나. 조심하면 돼.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찬성하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어 하셔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민수야. 철수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결정할 거야. 그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민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영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 포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건가 싶어서. 영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죠? 응, 정말 하고 싶어. 그럼 해요. 아이들 눈치 보지 말고.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 저도 해보고 싶어요. 평생 못 가본 곳들,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요. 철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우리 하자. 캠핑카 사자. 다음 날 월요일 철수는 중고차 매매 단지로 향했습니다. 캠핑카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다를 테니까요. 매매 단지에는 여러 종류의 캠핑카가 있었습니다. 크기도 다양하고 내부 구조도 달랐습니다. 철수는 판매원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처음 캠핑카 구매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전국 일주 하려고요. 부부끼리. 판매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모델이 좋을 것 같네요. 침대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어요. 철수는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침대, 테이블, 싱크대, 작은 냉장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차는 1,800만 원입니다. 5년 된 중고인데 상태는 아주 좋아요. 철수는 계산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2천만 원, 1,800을 쓰면 200만 원 남습니다.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일단 차부터 사야 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이쪽에 7년 된 모델이 있는데 1,500만 원입니다. 철수는 그 차도 둘러봤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부엌 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철수는 계약금을 냈습니다. 300만 원.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차는 그때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샀어. 캠핑카. 정말요? 응, 다음 주에 가져온대. 영희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인생이.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침낭이랑 간단한 조리도구, 그리고 옷까지. 두 사람은 함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캠핑카를 인도받는 날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매매 단지로 갔습니다. 철수는 나머지 돈을 냈습니다. 1,200만 원. 통장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자, 키 여기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판매원이 키를 건넸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키를 받았습니다. 영희와 함께 캠핑카에 탔습니다. 자, 출발할까? 조심히 해요, 당신. 철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들을 잡으니 긴장됐습니다. 운전한 지 오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한 게 언제였을까요?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컸습니다. 핸들이 무거웠고 차체가 넓어서 감각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했습니다. 괜찮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적응되면 괜찮을 거야. 집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추고 차선 변경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옆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운전했습니다. 1시간 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철수는 핸들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힘들다. 고생했어요. 이제 연습만 하면 되겠어요. 두 사람은 캠핑카에서 내렸습니다. 주차장에 선 캠핑카를 바라봤습니다. 하얀색 차체에 창문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차가 그들의 이동하는 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철수는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고 큰 도로도 나가봤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영희는 내비게이션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법도 익혔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간단한 식재료, 캠핑카 안에 하나하나 실었습니다. 아침 6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철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희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자,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응, 이제 떠나자. 철수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사고라도 나면? 당신 왜 안 가요? 아, 잠깐 긴장돼서. 영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면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캠핑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원도 설악산이었습니다. 메모지에 첫 번째로 적혀 있던 곳. 철수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느린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당신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해. 2시간쯤 지났을 때 철수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여기서 설악산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영희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한 3시간이요. 3시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철수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 네, 그래요. 두 사람은 휴게소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여행 가는 사람들, 고향 가는 사람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여행 가는 거예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여행자야. 1시간 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구불구불한 길. 철수는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여보, 내비게이션이 안 돼. 네. 왜요? 영희가 만져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길을 모르는데.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정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속 한가운데였습니다. 일단 차 세울게. 철수는 길가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도는 없어요? 종이지도? 그런 거 누가 요즘 써?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영희도 불안했습니다. 당신,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캠핑카 안에서 난감해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철수와 영희는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배고파요. 영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저녁 때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게, 뭐 좀 있나? 철수는 뒤쪽 수납 공간을 뒤졌습니다. 라면 몇 개와 물, 간단한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라면 끓일게요. 영희가 일어나 간이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맞는 라면, 냄새는 꿀맛이었습니다. 자, 드세요. 영희가 라면을 그릇에 덜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맛있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먹던 라면과 같은 맛이지만 왠지 특별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캠핑카 안에서 먹으니 달랐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오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야지. 어차피 캠핑카에 침대 있잖아. 그래도 길도 모르는 산속인데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창밖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어쩌죠? 괜찮아. 차 문 잠그면 안전해. 철수는 영희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계획은 설악산 근처 캠핑장에서 자는 것이었는데 길을 잃어 산속에 고립됐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두 사람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철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좀 봐. 뭐가요? 별이 보여. 영희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많다. 두 사람은 캠핑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하수까지 보였습니다. 하얀 띠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 여보, 저거 은하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평생 처음 보는구나. 철수는 감탄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하늘은 처음이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 영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철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 이런 하늘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의자 꺼내서 앉을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캠핑카에서 접이식 의자를 꺼냈습니다. 나란히 앉아 별을 구경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 아까웠습니다. 당신, 저기 저 별 보여요? 유독 밝은 거. 응, 보여. 저게 뭐지? 모르겠어요. 별자리 공부를 좀 할 걸 그랬나 봐. 둘은 웃었습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뭐가? 여행 온 거요. 캠핑카 산 거.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잘한 것 같아. 이런 하늘 보려면 나와야 하잖아. 아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똥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영희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 별똥별. 소원 빌었어?
미처 못 빌었어요. 당신은? 나도. 둘은 웃었습니다. 다음 별똥별을 기다렸지만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추위가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펼치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둘이 누우면 딱 맞았습니다. 오늘은 푹 자요. 응, 내일은 길 찾아서 설악산 가자. 영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철수도 옆에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없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하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 안 올 것 같아요. 하지만 피곤했는지 영희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운전하고 길 잃고 라면 먹고 별 보고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잘한 거야. 이 여행. 철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영희도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저도요. 공기 좋으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요. 두 사람은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도 앱 깔아볼까요?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요? 영희는 앱을 다운받아 길을 검색했습니다. 여기서 설악산까지 1시간이래요. 1시간? 가깝네. 어제 우리가 헤맨 게 아까워요. 하지만 철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헤맸기에 별도 보고 고요함도 느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영희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 영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높은 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단풍은 아직 들지 않았지만 푸른 산세가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철수는 캠핑카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메모지에 첫 번째로 적혀 있던 곳. 45년 만에 온 곳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등산할까요? 무릎 괜찮아? 조금만 가봐요. 무리하지 말고. 두 사람은 천천히 등산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변 풍경을 보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쉬는 곳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힘들어요? 좀. 그래도 괜찮아. 영희는 물을 꺼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 바위들, 하늘.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요. 그래, 무리하지 말자. 하산하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설악산을 떠나 철수와 영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메모지에 두 번째로 적혀 있던 곳, 해운대 바다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부산 가본 지 얼마나 됐어요? 글쎄, 한 20년은 된 것 같아. 그때 회사 출장 갔을 때죠? 응, 맞아. 철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회의하고, 거래처 만나고, 저녁 술자리하고, 바다 구경은커녕 호텔과 회사만 오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을 달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조름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다다. 영희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사장이 펼쳐졌고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기분 좋다. 철수가 웃었습니다. 영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여보, 저기 보세요. 갈매기들. 영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갈매기 떼가 날고 있었습니다. 하얀 날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보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 횟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여기 앉으세요. 철수와 영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뭐 드실래요? 회 먹을까? 좋아요. 두 사람은 모듬회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싱싱한 회가 나왔습니다. 광어, 우럭, 연어. 접시 가득 담겨 나왔습니다. 자, 먹어봐요. 영희가 회 한 점을 집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쫄깃하고 달았습니다. 맛있네. 그죠? 두 사람은 천천히 회를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먹는 회는 특별했습니다. 소주 한 병도 시켰습니다. 낮부터 마시는 술이었지만 여행 중이니 괜찮았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얼얼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여행하고 있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꿈만 같아. 아직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니. 철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 바닷가에서 회를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벤치에 앉아서 노을 볼까요? 그래, 좋아.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 여러 색깔이 섞였습니다. 구름도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도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철수와 영희도 일어났습니다. 캠핑카로 돌아오는 길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점심도 먹었는데 또요? 여행 왔는데 실컷 먹어야지.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돼지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들어가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밥 2개요.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또래로 보이는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그냥 집에서 쉬지. 별다른 일 없어. 심심하시겠네요. 심심하지. 근데 뭐 할 게 있나? 철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심하지만 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진했습니다.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침대를 펼치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보냈네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좋은 하루였어. 내일은 어디 가요? 전주. 한옥마을 보러. 기대되네요. 영희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도 눈을 감으려는데 영희가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왜,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당신한테 서운한 게 좀 있었어요.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서운한 게 뭐가? 당신 평생 저한테 무관심했잖아요. 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도 제가 아플 때도 당신은 회사만 생각했어요. 그건 돈 벌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도 외로웠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제 마음 좀 알아줘요. 철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당신은 늘 몰랐어요. 저를 안 봤으니까.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거 알면 이제라도 잘해줘요. 알았어. 잘할게. 철수는 영희를 안아줬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영희가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러네.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그냥 여행하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철수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약속해. 정말요? 응, 정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여행 데려와줘서. 철수도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같이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했지만 오늘처럼 마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여행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다니자. 약속이에요. 약속? 철수는 영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철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부산을 떠나 전주로 향하는 길, 철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영희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무관심했다는 말, 외로웠다는 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5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철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당신. 영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철수는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 철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영희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위치가 어디세요? 지금 고속도로인데 잘 모르겠어요. 영희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대전 방면이요. 서울에서 200km쯤.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철수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 온대요. 철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철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영희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캠핑카는 길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어떤 증상 보이셨어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기저질환 있으세요?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구급대원은 철수의 맥박과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옆에서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요. 철수는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인지 사랑한다는 말인지.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철수를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영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어때요? 협심증 증상으로 보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거예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럼 입원해야 하나요? 네, 일주일 정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희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철수를 봐야 했으니까요. 남편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정 중이라 조금 있다가 보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여행을 오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무리한 거였습니다. 70 나이에 무슨 여행입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었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영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당신, 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영희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여행, 망쳤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은 무슨,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철수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영희야, 나 괜찮아질까? 당연하죠.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요. 정말? 네, 일주일만 입원하면 된대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무슨 고생이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쉬셔야 해요. 나가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네, 무슨 일이에요? 영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대전에 있는 병원이야. 대전이요? 왜 거기 계세요? 여행 중이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엄마는 거기서 잘 수 있어요? 병원에서 자야겠구나. 캠핑카는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길가에. 에휴, 어떡해. 견인해야겠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캠핑카 걱정, 남편 걱정,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희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다시 병실로 갔습니다. 철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옆에 앉아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아직 갈 데 많잖아요. 영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들어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수는 의사를 찾아가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협심증은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습니다. 약 복용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퇴원은요? 일주일 후 가능합니다. 민수는 병실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여행 그만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영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철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당부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약 드세요. 스트레스도 피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철수는 약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영희와 민수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차로 집에 가시죠. 캠핑카는 이미 집으로 옮겨놨어요. 그래, 고맙다. 민수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행은 끝난 걸까요? 이제 다시 집에 틀어박혀 지내야 하나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설었습니다. 겨우 2주일 만인데 한참 떠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들어가서 푹 쉬세요. 알았어, 민수야. 민수가 돌아간 후 철수와 영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캠핑카 안에서의 소란스러움이 그리웠습니다. 당신 약 먹어요. 영희가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약을 삼켰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습니다. 왜요? 미안해. 당신까지 고생시켰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봐요. 응.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매일 약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은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운전면허 학원 다니려고요. 뭐? 갑자기 왜? 당신 혼자 운전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배워서 도와주려고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면허를 따겠다고? 왜요? 못 딸 것 같아요? 아니,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해볼게요. 영희는 다음 날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공부도 하고 운전 연습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영희는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면허증을 철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봐요, 땄어요. 철수는 면허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영희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제가 운전할 수 있어요. 철수는 영희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철수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설악산, 부산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곳은 전주, 순천, 제주도였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다시 떠날까? 영희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이번에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관리만 잘하면 괜찮대. 약 먹고 무리하지 않으면.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다시 떠나요. 다음 주 2사람은 다시 캠핑카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순천만이었습니다. 영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때 떨려? 조금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철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잘하네, 당신. 당신이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3시간을 달려 순천만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2번 쉬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캠핑카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 황금빛이 찬란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철수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곳인데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답네. 2사람은 갈대밭 사이 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철수가 힘들어할 때마다 멈춰서 쉬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영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철새떼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새들이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따뜻한 곳으로 가겠지. 우리처럼. 영희는 웃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2사람은 앉아서 쉬었습니다. 여보, 영희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제 뭐 하며 살까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또 여행 가지 뭐. 아직 못 가본 데 많잖아. 제주도요? 응,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도. 시간 되면 백두산도. 영희는 웃었습니다. 백두산까지요? 건강은요? 천천히 가면 돼.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알았어요. 그럼 계속 여행해요. 응, 끝까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갈대밭을 물들였습니다. 2사람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철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더 예뻐. 에이, 이 나이에. 진심이야. 영희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캠핑카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침대를 펼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별 봐요. 응, 예쁘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별을 봤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 아주 잘.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니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순천만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적었습니다. 제주도, 울릉도, 백두산. 당신 뭐해요? 다음에 갈 곳 적는 중. 영희가 옆에서 봤습니다. 메모지에 빼곡히 적힌 장소들. 많네요. 응, 많아. 그래도 다 갈 거야. 언제까지요?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좋아요. 그때까지 함께 가요. 약속? 약속? 영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일단 출발해요.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캠핑카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순천만을 벗어나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마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영희는 핸들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철수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떠나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철수도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떠나자. 캠핑카는 햇살을 향해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여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의 나이에 찾은 삶의 의미,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길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 계속 갈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철수와 영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주도입니다. 그 다음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에게도 묻습니다. 꿈꿔왔지만 미뤄둔 일이 있나요?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곳이 있나요? 나이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포기했나요? 철수는 70에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68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늦는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떠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따뜻한 응원이자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의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